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학명외과 권익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강암의 이해라는 주제로 그 원인 및 증상, 치료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강암이란 혀 밑바닥, 볼 점막, 잇몸, 입천장, 입술, 턱뼈, 구인두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구강에 발생하는 구강암은 그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 후 발생하는 저작, 발음, 연화, 안모 등의 장애로 인해 치료하기 까다로운 암 중 하나입니다. 구강암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4,000명 정도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전체 암 등록 환자가 약 23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약 2%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구강 및 구인두암이 전체 암 중 7위 정도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스리랑카, 대만 등 씹는 담배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3대 암에 해당될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약 1.7대 1 정도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며 연령층으로는 50대에서 60대에 호발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40세 이하 여성 환자의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치료받고 완치될 확률은 평균 50%로 초기에 발견되면 80에서 90%가 완치되지만 진행되어 발견되면 약 20% 미만에서만 완치됩니다.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 구강암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를 보면 구강암 환자가 처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약 70% 이상이 3기에서 4기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구강암은 입안이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발생하기에 상식적으로는 심부에 생기는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3기나 4기로 진행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일반 국민들의 구강암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최근에는 많은 노력으로 인해 구강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구내 단순 염증인 것으로 알고 병을 키우다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따라서 구강암을 예방하고 구강암에 걸리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되기 위해 구강암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강암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혀입니다. 혀에 생기는 설암은 전체 구강암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치아 주위 잇몸에 생기는 치은암이 약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 볼 점막, 혀 밑바닥, 입천장, 턱뼈, 입술 등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은 기원이 되는 세포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는데 구강암의 약 80% 정도는 구강 점막의 편평세포에 생기는 암으로 편평상피 세포암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외에 침샘에 생기는 침샘암, 점막 아래의 근육이나 뼈에 생기는 육종, 멜라닌 세포에서 생기는 흑색종, 혈액암 중 하나인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구강 점막은 호흡기와 소화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점막입니다. 기저세포에서 세포들이 자라 각하층이 생성되어 소멸되는 과정이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부위인 피부는 한두 달 정도, 장관 점막은 1,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강 점막에서 발생되는 구강암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데 정상 점막 세포들이 과형성되고 모양이 불규칙해지고 세포액에서 이형성이 발생되고 기저막 내부로 침투해가는 과정을 거쳐 구강암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각하층에 이상이 생겨 떨어져 나가게 되면 붉은 병변이 생기게 되고 과각하가 일어나게 되면 백색 병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점막이 떨어져 나가 패이게 되는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강암은 어떤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막 이상에 의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강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의심해 볼 수 있는 병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강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병변을 적색, 백색, 흑색 병변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색 병변은 우리가 홍반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강 점막의 각하층이 떨어져 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 점막이라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 새로운 각화증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속되면 세포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약 14%에서 많게는 50% 정도 구강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반증으로 불리는 백색병변입니다. 곽화층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생성되면서 두꺼워지는 것이죠. 이 경우에 앞서 홍반증보다는 낮지만 약 1%에서 15% 정도는 구강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반증과 백반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구강암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백색병변 중 알아두어야 할 병소로 구강평평태선이 있습니다. 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반증과 비슷하게 퍼져 있는 백색병변을 볼 수 있고 간혹 구강암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색병변입니다. 멜라닌 세포에서 생기는 암인 흑색종이 구강 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내 흑색 병소는 단순 멜라닌 침착에 의한 것이 많으며, 이는 정상적인 색소 침착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병소가 점점 진해지고 넓어지고 두꺼워지며 증식성으로 진행되면 흑색종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구강 내에 발생하는 흑색 병소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구강 내 적색, 백색, 흑색 병변 중 불균이란 성상을 가지고 여러 병변들이 혼재되어 있고 진하고 두꺼워 보일 시 구강암이 의심스러운 병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붉은 주변부를 가진 궤양이나 백반증, 구강 점막의 과각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진행이 된 구강암에서는 통증, 구취, 구내출혈, 감각 이상, 치아 동요도 및 탈락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안이나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것도 구강암이나 임파졸로의 전이에 의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강암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화학인자로는 대표적으로 담배의 타르나 알코올이 있겠고, 연령인자로는 고령으로 인한 DNA 변이로 유전인자와 같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물인자인 HPV 바이러스로 인한 구강암도 5에서 15%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불량한 보철물이나 구강위생으로 인한 만성 자극의 경우도 구강암의 물리적 위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탄 음식이나 맵고 짠 자극성 음식, 70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들은 구강암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암의 치료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술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구강암의 제거는 기능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기에 제거 후 적절히 복원하는 재건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구강암이 의심되어 내원하시게 되면 먼저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를 통해 병명을 확진하고 그 위치나 범위, 전이 정도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수술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초기 암의 경우는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장애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진행된 암의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경우 수술이 어렵거나 진행된 구강암에 대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사선 치료 시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같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구강암 수술은 크게 병소의 제거, 경부 청소술, 재건 수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병소의 제거는 단순히 암 발생 부위만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주변 정상 조직 일부를 포함하여 넓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구강암은 경부 임파졸로의 전이가 잘 일어나기에 술전 영상 검사에서 경부 임파졸 전이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경부 청소술을 통해 임파졸을 제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암 조직 제거 후 적절한 악골의 재건이나 점막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 후 개구장애, 연화장애, 안면 추형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암 조직 제거 후 적절한 재건 수술을 통해 기능적, 심리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병소 제거, 경부 청소술,
재건 수술은 필요시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나누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구강암면외과에서는 다양한 유리피판을 사용하여 수술 후 즉시 재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 수술 시에는 전완부, 종아리뼈, 등 근육 등을 사용한 유리피판술을 이용하게 되며 현미경을 이용한 동맥과 정맥의 미세수술 접합을 시행해 줍니다. 또한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용 광학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병소의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원 시뮬레이션 및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보다 정밀한 턱뼈 재건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과 금주입니다. 특히 흡연은 구강암 발생률을 2배가량 증가시키고 구강암 환자의 약 72%가 흡연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잘 맞지 않는 자극이 심한 보철물이나 의치는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극이 강한 식단은 삼가고 특히 탄 음식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스스로 주의 깊게 구강 상태를 관찰하고 적어도 연 1회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내 이상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구강 내 병소 중 전문의 검진이 꼭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낫지 않고 2에서 3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나 입안의 백색 또는 붉은 병변은 가까운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에게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구강내나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뽑은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 구내 염증이 잘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가 나고 통증이 있는 경우, 구강 내 검은 착색 병소가 발생한 경우도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강암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암이 80% 정도로 흡연 등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암입니다. 따라서 금연을 비롯한 예방법을 통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으며 발생하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한다면 최소한의 후유증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구강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구강암 발생을 줄이고 조기 발견을 통해 완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구강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개선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